엄마, 제가 틀렸어요. 저를 위해 참아주신 모든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틀렸나요?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가 혼자 앉아있던 시절, 너는 어디에 있었니? 정말 후회해요. 엄마가 고칠 기회를 줘요. 알았죠? 기회. 엄마는 내 평생을 주셨지만 내가 미안할 때만 엄마 생각이 나요. 삶은 경력을 위해 노력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가족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연히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뒤늦은 사과는 그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했다. 이것은 눈물겹지만 희망적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이야기 들어줘. 저는 대한민국 광주에 사는 35살 지혜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제 작은 가족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헌신적인 남편, 민호, 그리고 사랑스러운 두 자녀. 하지만 인생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외모 뒤에는 결코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우정과 책임에 대한 무언의 갈등, 암묵적인 균열이 있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갈등들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종종 결혼이 내가 평생 의지할 수 있는 평화로운 곳이라고 생각했다. 민호와 나는 대학생 때 서로 알게 되었다. 그는 항상 내 눈에는 이상적인 남자이다. 부지런하고 헌신적이며 책임감 넘친다. 우리 둘 다 사랑만 있다면 모든 풍파를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도전과 함께 저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 민호는 커리어를 쌓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자주 집을 비운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집에서 혼자 아이들을 돌보고 그가 자랑스럽고 답답할 정도로 외로움을 느낀다. 그가 곁에 없을 때 나는 종종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공허한 느낌이 내 마음을 잠식한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것이 어려운 시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이죠. 인생은 어느 날까지 계속되었고 나는 가족의 사소한 갈등이 복잡한 감정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녀 양육에 관한 결정, 재정적 또는 가족의 책임에 대한 끝없는 논쟁은 점점 나를 답답하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민호 사이에는 예전처럼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 앉아 창밖으로 비치는 햇빛을 보고 문득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계속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그들과 맞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용기가 있을까요? 우리의 진심과 사랑이 이러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할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답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이야기는 완벽하지 못한 것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우리 중 누구라도 될 수 있다. 때때로 작은 균열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해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호와 나는 둘이 아직 많은 야망과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젊은 나이에 결혼했다. 초창기부터 민호는 늘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남편이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하며 매일 우리의 작은 가족이 완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나는 항상 책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를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민호가 눈치채지 못한 거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혜숙 씨와의 거리요. 예전에는 엄마와 딸이 매우 가까웠다. 민호가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그는 항상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의 건강을 묻고 삶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제 그 대화들은 짧고 점차 줄어들고 때로는 몇 가지 사회적 질문만 하게 됩니다. 혜숙 여사는 불굴의 여성이지만 매우 민감하다. 저는 그녀가 무엇보다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만 저희 삶의 짐이 되거나 방해가 되고 싶지도 않으십니다. 짧은 방문 끝에 서둘러 떠날 때마다 민호는 미소로 가려 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한 번은 할머니가 부드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너무 바빠요.
아들아, 그가 열심히 해서 기쁘지만 그가 어렸을 때 항상 엄마 곁에서 놀았던 기억이 난다. 이에 대해 민호와 대화의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언급할 때마다 시간이 부족하다며 고개만 저었다. 이해하지? 그렇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피곤한 눈빛으로. 나는 당신을 이해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도 이해합니다. 일과 작은 가족의 책임 사이에서 민호가 어머니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바쁜 일 때문에 그가 이전에 소중히 여겼던 연결고리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때로는 가족의 사랑, 불변처럼 보이지만 시간과 삶에 쉽게 휩쓸리는 끈에 대해 생각합니다. 민호가 이걸 빨리 알아채지 못하면 눈치챌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지만 그때는 다 고치기엔 너무 늦었다. 그런 걱정들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 거리감이 구제할 수 없는 것이 되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게 했다. 나는 민호가 출장 갈 때마다 해숙 할머니를 자주 찾아갔다. 그 모임들은 그녀가 덜 외롭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했고 힘이 있는 여성인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푸른 나무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그녀의 작은 집은 항상 이산한 평온함을 가져다 준다. 그녀는 종종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주셨고 녹차잎의 은은한 향기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받은 후 내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해숙 여사는 강한 여자다. 그녀는 혼자 살면서도 항상 낙관적인 마음을 지켰다. 내가 올 때마다 그녀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나와 손주들의 삶에 대해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종종 민호가 어렸을 때 그리고 어려운 초기 몇 년 동안 혼자서 그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민호가 왜 오늘처럼 굳건한 각오와 의지를 갖고 있는지 더욱 이해가 간다. 하지만 그녀가 분위기를 항상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외로움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종종 조용히 창문을 내다보고 눈은 먼 공간을 주시한다. 나는 그녀가 민호를 그리워하고 엄마와 아이가 친하고 가까웠던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안다. 한 번은 민호가 어렸을 적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뒷마당에서 뛰어놀고 나비들을 쫓아다니거나 그녀가 직접 설치한 작은 탱크에서 물장난을 즐겼는지요. 그는 엄마에게 왜 나비가 영원히 머물지 않는지 항상 묻는다 라고 그녀는 살짝 웃었지만 눈빛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럴 때 저는 그저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합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저나 민호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 공유하고 싶지 않은 슬픔엔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모함은 그녀가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고모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정원의 모든 화분을 돌보는 방식까지 사소한 일거수일투족에서 두드러진다. 한 번은 왜 민호에게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충고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 바쁜 것은 기쁜 일이다. 그는 아내와 손주들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엄마로서 방해하면 안 돼? 그녀의 말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들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슬픔을 지키기로 선택했을 때 말이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는 더 괴로움을 느낀다. 저는 그녀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에 대해 그녀를 사랑했고 제가 방문했던 순간들이 아마도 그녀의 긴 침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기쁨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더 오래 머무르려고 노력했고 그녀가 집을 청소하는 것을 도왔고 그녀와 함께 간단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요리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옛날부터 매일의 뉴스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 민호가 남긴 공백을 과연 제가 출석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해숙 여사에게 엄마와 아들 사이의 애정은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호 씨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챙기고 있으니까 민호 씨 탓은 아니에요. 하지만 곧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그녀의 집을 떠나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저는 그녀가 문 앞에 서서 부드러운 미소로 제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서자 뭉클한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힘이 세지만 저는 그 문이 닫히자 그녀는 혼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그녀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호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때때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 있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영원히 잃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해숙 여사로부터 목소리가 떨리지만 침착하려고 애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정원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이 부어올라 매우 아팠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호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지 제게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웃을 괴롭히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민호한테 전화해서 시간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 얘기를 꺼내자 약속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건강검진을 받느라 바쁘다는 짧은 대답만 하고는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저는 돌아가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후 그녀는 내가 걱정을 덜게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이해해.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내가 아직 그 아이의 삶의 일부라고만 생각한다. 그 말은 마치 내 마음에 일격을 가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무라지도 슬프지도 않았지만 그 말에 대한 인내심이 나를 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아마도 그녀는 바쁜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의 존재가 점차 잊혀진 것이 되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할머니가 아들의 세계에 자신을 고정시키기 위해 가는 끈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끈은 점점 더 멀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나는 괴로움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떻게 엄마가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녀는 넘어짐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겪었고 아들의 인생에서 자신의 우선순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민호가 가족 양측 모두에게 책임을 지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그의 무관심이 그녀의 마음에 큰 공백을 남겼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즉시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가는 길에 할머니는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건 작은 사고일 뿐이고 곧 괜찮아질 거라고. 그러나 나는 그녀의 눈에 그녀가 결코 말하지 않은 고통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자기연민 때문에 피곤함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의사가 검사하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위로의 말을 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로써 언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특히 그들이 보답받지 못한 기대들로 포장되었을 때 희망들은 점차 사라진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내가 아직 그 삶의 일부라고만 생각해 라는 할머니의 말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깨어 누워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그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결국 자녀들이 그들의 바쁜 삶의 작은 부분으로 기억하기를 바랐다. 저도 민호 씨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혹시 언젠가는 치유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 적 있으세요? 나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저는 그녀가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을 뿐만 아니라 민호가 이 삶에서 가족은 기다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한 순간들은 소중하지 않으며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이 당신을 너무 멀리 휩쓸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합니까? 저는 답이 없지만 할머니와 제 작은 가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숙 여사를 방문했을 때 저는 거실에 오래된 서랍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우연히 서류들 사이에 작은 봉투가 깔끔하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렇게 변했고 오래 유지된 것 같아요. 궁금해서 살며시 뜯어보니 친필 편지였다. 첫 줄부터 한 글자 한 글자에 감동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편지에서 해숙 여사는 수년 전 민호가 대학에 다닐 때 빚을 갚는 것을 돕기 위해 고향에 마지막으로 남은 땅을 조용히 팔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호가 재정적인 걱정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아들이 빚의 부담에 방해받지 않고 공부와 꿈을 쫓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편지는 단지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아무에게도 공유하지 않은 조용한 속마음과도 같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내가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땅은 한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정을 꾸린 곳이었지만 그 땅과 당신의 미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엄마는 결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편지를 읽은 후 나는 존경과 고통이 뒤섞인 감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민호가 이 일을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아마도 그는 어머니가 그가 오늘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렇게 큰 희생을 했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그녀가 언급했던 이 땅은 단순한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단지 아들이 더 나은 미래를 다지길 원했기 때문에 그녀가 기꺼이 걷는 노력, 사랑, 그리고 소중한 추억의 상징이었습니다. 방금 알게 된 정보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제중 일부는 민호에게 어머니의 희생을 이해하도록 즉시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가 발각되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녀가 기분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 편지를 누군가가 읽도록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민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항상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편지를 손에 들고 끊임없이 생각했다. 헌신적인 남편이자 책임감 있는 아버지인 민호를 보면서 어머니의 조용한 희생을 바탕으로 그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알고 있나요? 바쁘거나 때로는 무심하다고 그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해숙 여사가 그에게 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고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는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민호에게 내가 발견한 것을 말할 용기가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오늘 당신이 이룬 업적이 그 희생의 깊은 인상을 다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할머니를 보상하고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모녀 간의 감정을 다시 연결시킬 충분한 시간과 정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 편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당한 기회를 찾기 위해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언젠가는 민호가 말로만 말고 마음으로 할머니께 감사하는 법을 스스로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한 빛으로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두 아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저쪽 끝은 민호의 이모, 선영 할머니. 우리는 대화를 자주 하지 않아서 이 전화는 나를 약간 놀라게 했다. 몇 차례의 사교적인 질문 후에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어 나를 아연실색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수년 전 민호가 대학에 다닐 때 할아버지가 민호에게 비밀리에 거액의 돈을 주었다고 말했다. 선영 여사의 말에 따르면 그 돈은 민호가 학비를 충당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호가 저나 그의 어머니 해숙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카 얘기에 끼어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라고 선영 할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민호의 아버지인 제 남동생이 민호가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확실히 돈을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민호는 언니나 엄마에게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어요.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 파도가 일지 않았다. 선영 할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머리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돈이 선영 할머니가 말한 대로라면 분명 민호의 한문의 길과 경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왜 어머니에게도 그것을 숨기기로 선택했나요? 나는 해숙 여사로부터 방금 찾은 편지에 대해 생각지 않을 수 없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민호의 빚을 갚기 위해 마지막 단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할머니가 민호도 할아버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의 희생이 불필요하다고 느꼈을까? 민호는 어머니를 해칠까 봐 두려워서 이 비밀을 스스로 지키기로 선택한 것일까? 질문들이 머릿속에 계속 쌓였지만 나는 대답이 없었다. 저는 퍼즐을 맞추지 못한 두 조각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엮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일부는 민호에게 직접 이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민호가 꺼내면 신문받거나 심판을 받는 느낌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나는 그의 표정에서 약간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으며 그를 주시했다. 그는 여전히 평소와 똑같고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묻고 회사에서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궁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 대한 일련의 커다란 의문을 갖게 한다. 나는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비밀들이 있을까? 늘 믿었던 남자 민호는 누구와도 공유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깨에 메고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고 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특히 아들을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한 해숙 여사님.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감히 민호와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 나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에 섬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이 비밀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판단이나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호가 가족 간의 유대감이 숨기는 것이 없을 때만 정말 끈끈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때로 진실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직면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뗄 수 없는 큰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민호를 사랑하고 우리의 작은 가족에 대한 그의 헌신과 책임감을 사랑한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해숙 할머니의 편지에서부터 할아버지로부터의 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계속해서 모든 것이 괜찮은 척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가 모든 것을 숨기고 어머니를 방치하는 듯한 모습은 나를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숙 할머니에게도 가슴 아프게 했다. 나는 그녀의 희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고향에서 마지막 단을 파는 일부터 아들에게 거절당했을 때 조용히 한숨을 쉬기까지.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결코 비난하지도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내면이 어떤 말로도 달랠 수 없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모든 어머니가 원하는 아들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민호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그가 중요한 것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무색하게 하지는 않는다. 바쁘고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작지만 의미 있는 필요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그와 할머니의 거리를 더욱 크게 만들 뿐이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나는 거실에 그의 옆에 앉아 내가 만들려는 순간에 무거움을 느꼈다. 민호 하고 시작했죠. 조용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엄마에 대해 얘기 좀 해야겠어. 그는 들어 올려서 언뜻 놀랐다. 무슨 일 있어요? 엄마는 괜찮아, 그렇죠. 나는 엄마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느끼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대학에 다닐 때 빚을 갚는 것을 돕기 위해 할머니가 시골 땅을 팔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민호는 깜짝 놀라 담원한 표정이 역력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나는 그녀가 쓴 편지를 우연히 발견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확고한 시선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방금 선영 이모한테 할아버지한테 큰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야, 왜 이런 거 나한테 숨기고 엄마한테 숨기는 거야?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설명을 하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엄마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그는 한참 후에 말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실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건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은 어머니가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목소리에서 실망을 숨길 수 없었다. 할머니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는 이 비밀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지켰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할머니와 거리가 먼 것 같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며 이마를 쓰다듬으며 마치 내가 방금 한 말을 모두 소화하려는 것처럼 말했다. 저는 제가 바쁘고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라고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저는 그냥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의 손에 손을 얹고 그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민호 씨, 당신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머니에게 벗어날 기회가 없을 때가 올까 두렵습니다. 그녀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가 여전히 그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이 무거웠다. 알겠습니다. 라고 그가 회한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 고마워요. 이런 말 해줘서. 그 대화는 쉽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민호를 사랑하고 작은 일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그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저는 단지 여기서부터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진정시키고 당신의 어머니가 그녀가 받을 만한 사랑과 존경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이 정말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평소 피곤한 모습으로 문을 통과했을 때 저는 지금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감정들을 너무 오랫동안 간직해왔고 말하지 않으면 제 마음의 무거운 짐을 결코 덜어줄 수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가 앉기를 기다리며 나는 조금도 돌리지 않고 솔직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민호 씨,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의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과거에 당신을 돕기 위해 한 일에 대해서도요. 얘기해주면 안 돼요? 민호가 멈칫한다. 그의 눈빛은 얼핏 어리둥절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조용했다. 마침내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일부러 숨기지 않았다. 나는 단지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자립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울 뿐이다. 나는 엄마나 내가 더 이상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졌다. 민호의 말은 심한 고백과 같았고 나는 민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보고 마음이 무겁고 분노와 연민이 섞였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의 선택은 그의 어머니를 너무 많은 무언의 고통을 겪게 했다. 민호라고 제가 말했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엄마가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어요? 단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고향에서 마지막 땅을 팔고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를 믿고 어머니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의 독립이나 성공이 아니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여전히 할머니를 돌보고 어머니가 여전히 당신의 삶의 일부라는 느낌이다. 나는 멈춰서 내 말이 그에게 정말 닿을 수 있도록 했다. 민호가 고개를 들자 그의 눈은 다채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하듯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당시 우리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거리가 아니라 점차 형성되고 있는 이해였다. 나는 계속해서 감정으로 인해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렸다. 그는 어머니를 그런 외로움 속에서 살게 할 수 없다. 엄마는 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냥 전화 한 통, 주말 식사, 또는 오후에 앉아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 사소한 것들이 가족을 정말로 함께 있게 하는 것이다. 민호는 반대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기에 앉아 조용히 마치 기억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했다. 나는 내 말이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그것들이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깨달음을 깨우기를 바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계속 강요하거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민호가 자신을 마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사랑과 관심 같은 단순한 것이 어떤 성공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죠. 모든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그것을 깨닫기를 바랄 뿐이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희생한 그의 어머니는 그녀가 마땅한 사랑을 받기 위해 여전히 그곳에 계셨다. 그날 밤 민호가 물컵을 들고 의자에 앉았을 때 저는 목소리에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 할 말이 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할머니가 하신 일들, 오빠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할아버지로부터의 돈들에 대해서. 그가 고개를 들고 놀란 눈을 떴지만 완전히 놀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물컵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마치 다음 문장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다. 저는 당신이 대학에 다닐 때 할아버지로부터 큰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빚을 갚는 것을 돕기 위해 고현에 있는 마지막 땅을 팔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둘 다 숨기고 있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며 내면적 투쟁을 하는 듯 시선을 피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일부러 숨기지 않았다. 그냥 말하자면 사람들은 그가 약하고 자립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때 그는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엄마나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으면 해? 그의 고백은 나로 하여금 화가 나면서도 애처롭게 했다. 나는 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 어머니가 아들의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숨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민호 씨, 어머니께서 당신의 증명이나 독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 아들에게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어머니가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아세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추억이 가득한 땅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의 미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의 감정은 끊임없이 솟아올랐다. 나는 계속했고 목소리가 더 간절해졌다. 오빠는요, 그 보답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는 할아버지가 주신 돈을 숨기고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지 않고 바쁘다. 어머니가 어떻게 느끼셨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했을 때 나는 할머니가 거기 앉아 조용히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그의 삶의 일부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게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하세요? 민호는 말없이 두 손을 깍지 낀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생각에 잠겨 있고 눈빛의 가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잠시 후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안다. 그는 자신이 자식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진짜 의도치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의 손에 손을 얹고 그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민호 씨, 아무도 당신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엄마는 그가 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할머니는 단지 그가 할머니에게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관심을 주기만 하면 된다. 때때로 안부전화나 가족 식사는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뭔지 알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후회하는 눈빛을 보였다. 알았어. 바꿀게요. 그는 어머니가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를 원했다. 고마워. 상기시켜줘서. 나는 한숨을 쉬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겁다. 비록 민호가 문제를 깨달았지만 나는 변화가 즉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최소한 이것은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이자 시간과 바쁜 일이 흐려진 연결의 시작입니다. 나는 민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 씨, 엄마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이 변할 거라고 말해요. 할머니는 그에게서 행동을 볼 필요가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죠. 이번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를 방문하세요. 앉아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 여기 있을게. 너랑 같이 있을게. 하지만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해. 민호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이번에는 더욱 결연한 눈빛이었다. 이런 각성이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그를 위해 평생을 희생한 해숙 여사가 마침내 그녀가 받을 만한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다음날 민호는 예고 없이 해숙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다. 그는 떠나기 전에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 사생활을 존중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당신이 스스로 직면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마음속으로 빌며 이번 방문이 어머니와 딸의 치유에 대한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저녁에 민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뭔가 색다른 걸 봤어요. 여전히 긴 하루를 보낸 피곤함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랜 짐이 풀린 듯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고 없이 왔어요. 라고 민호가 나지막하지만 감격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약간 놀랐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기쁨을 보았다.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곧이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기까지 들으니 당황스럽네요.
민호가 엄마 앞에 무릎 꿇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가 자신의 실수에 직면하는데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했다. 엄마한테 말해요. 민호가 조금 목이 메면서 말을 이었다. 제가 틀렸어요. 지난 몇 년도만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요. 엄마가 나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다는 건 알지만 나는 더 일찍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용서해주세요. 나는 침묵했고 단지 그를 보고 감정적인 모든 말을 느꼈다. 민호는 눈을 약간 붉히며 잠시 멈췄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 말했다. 엄마는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만 그를 보면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지만 슬프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사과는 필요 없어, 아들아. 엄마가 항상 여기 있다는 것만 기억해. 엄마를 나를 더 이상 떠나게 하지 마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여기까지 들으니 눈물을 멈출 수가 없네요. 나는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다. 수년 동안 조용히 견뎌온 어머니는 마침내 그녀가 항상 기대했던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 알고 보니 혜수 여사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날부터 민호는 변했다. 미안하다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그는 주말 오후에 할머니를 자주 방문하고 산책도 시켜준다. 그는 할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손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전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한때 사소한 것으로 보였던 어머니에게 안부하는 전화들이 이제 그의 주간 습관이 되었다. 나는 가족들에게 따뜻함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혜숙 여사가 놀러올 때마다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와 있던 싸늘한 분위기를 몰아냈다. 민호도 엄마 하면 더 이상 폐쇄적이거나 긴장하지 않고 가벼워진다. 그는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에게 가족의 결정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머니가 존경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민호의 변덕과 혜숙 여사의 눈빛에 담긴 행복감을 보며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하고 용감하다면 가정의 모든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진다.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민호가 변화를 택했고 혜숙 여사가 언제나 그랬듯이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외할아버지 양측이 함께할 기회가 없었던 대가족 모임을 갖기로 결정했다. 웃음소리와 화려한 음식 접시, 낯익은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우리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주말이었다. 혜숙 할머니는 일찍 오셔서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손수 만든 김치를 가져오셨습니다. 외가족 가족들도 많이 오고 이 흔치 않은 분위기에 온 공간이 가득 찬 것 같다. 파티는 끊임없는 웃음과 아늑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근데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민호가 일어나서 물컵을 들고 잠깐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는 순간이었어요. 몇 마디 할 수 있게. 방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마음이 조금 설레는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시작부터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이 온 가족이 모이는 기회라는 것을 알지만 이 기회를 빌어 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생, 직장, 개인적인 욕망을 가장 중요한 것을 가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그는 용기를 내는 것처럼 잠시 멈추었다. 나는 그의 눈빛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치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어머니인 혜숙에게 가장 오랫동안 들렀다가 계속했다. 저는 수년 동안 외로움을 견디게 해왔고 그것이 어머니를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알아요. 나도 지혜를 불안하게 했고 내가 나누었어야 했던 책임들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민호를 보면서 그의 말 한마디에 진정한 후회가 느껴졌다. 사과뿐 아니라 그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제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나 지혜를 슬프게 하지 않을게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고 사람들이 이 거리에서 저를 믿고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혜숙 여사가 부드럽게 웃는 것이 보였다.
그 미소는 그녀가 수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모든 슬픔과 은밀한 희생을 덜어주는 것 같았다.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다는 듯 부드럽게 민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이제 흐뭇함을 느낀다. 나도 민호를 보고 그의 눈빛에는 후회뿐만 아니라 더 나은 자녀, 남편, 아버지가 되기 위해 실수를 바로잡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음을 알았다.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왜냐하면 마침내 내가 항상 기대했던 것이 점차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 만남은 온 가족이 모이는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의 큰 전환점이기도 하다. 그것은 사랑과 가족 애착이 모든 것 위에 올려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다를 떨고 웃고 떠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있고 갈등과 거리감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항상 가족은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요. 알아요. 앞으로의 여정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민호의 변화, 해숙 여사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온 가족의 노력으로 저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진정한 가치가 다시 한번 고취되고 소중히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돌이킬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갈등은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있는 법을 배우는 전환점이 되었다.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저는 상처와 충돌이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저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변화는 고무한 약속이 아니라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보여진다. 그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산책시키기 시작했고 그녀가 예전에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는 그의 바쁜 일정의 일부가 되었고 더 이상 그가 책임감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관심의 일부가 되었다. 집안에서 그는 항상 잘 들어주는 남편이 되었고 아이들과 놀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제쳐둔 아버지가 되었다. 행동뿐 아니라 예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서서히 날려보낸 그의 눈빛에서 그가 가족과 다시 만나는 안도감과 평화로움이 확연히 느껴진다. 모든 것을 통해 각 가정에는 금이 가고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다루는 방식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가족은 완벽한 곳이 아니며 완벽할 필요도 없다. 그곳은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곳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함께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 혜숙 씨의 삼촌은 마침내 누그러졌다. 나는 민호가 방문할 때마다 또는 단순히 전화를 걸어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건강했는지 물어볼 때마다 그녀의 눈빛에서 행복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녀는 큰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이 여전히 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 그 작지만 성실한 행동만 필요하다. 때로는 진심 어린 사과가 그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 힘이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포옹, 감사, 또는 단지 함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가정에서 이해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진실한 대화를 통해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 구축되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 간의 갈등이나 갈등에 직면해 있다면 때때로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서 시작될 필요가 없고 한 사람에게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용감하게 나서서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목걸이 효과를 만들어 온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과하거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작은 것들이 더 큰 것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정이라는 것은 모든 시련을 스스로 이겨낼 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랑과 성실함, 끊임없는 노력으로 키워질 때 그것은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이기도 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충돌, 갈등, 손상으로 친정이 지속 가능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이 이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되찾고자 한다면 기억하세요. 모든 변화는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